안녕하세요. 시주화여관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War Museu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죠. War Museum. 지금 이제 그 기술 지휘를 한 박물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은 병사가 헛간 같은데 앞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꾸로 말해. 근데 잘 보면 실제 실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픽 같은 요소들로 이게 전시를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그 제목부터 보시죠. 음, 제1차 세계대전 박물관이 새로운 첨단 전시를 통해 대전쟁 참전자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resurrect라는 말은 이제 resurrection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할 때 쓰이기도 하는 단어죠. 이게 뭐 사람이라든가 생물이 아닌 요소에 대해서 쓸 때는 뭐 제도의 부활이라든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사람에 쓰면 진짜 이제 부활시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하고 그랬듯이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다시 살리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제, 국립 1차 세계대전 박물관 및 기념관은 미주리주 캔서스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개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해서 성형수술의 어떤 묘사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데 얼굴을 뜯어 고치는 그런 식으로 겉의 외양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조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비슷한 말로 이제 리마들링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리마들링. 자, 그리고 개량이란 말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개조는 이제 외양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개량은 성능을 뜯어 고치는 거죠.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upgrade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이후로 이 박물관과 기념관은 다개년에 걸친 개량 어, 계획을 실행해 왔는데요. 이는 2006년 개관 이래 어, 해당 경내에 대해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변화, 어, 변화이다라고 어, 이 박물관 및 기념관의 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조와 개량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빌딩과 이게 이제 그대로 하면은 뭐 건물,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뭐 이런 식이 어떤 특정 용도로 쓰였으니까 부지,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이걸 합쳐서 어떤 시설, 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과 건물을 다 합쳐가지고 경내라고 부르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분 사이트인데요. 국립대구박물관이 있고, 경내 풍경이라고 해서 이런 저선 사실 뭐, 어떤 구조물도 보이고요. 또 뭐 당연히 부지가 있고, 뭐 건물 뒤에 이렇게 뭐 석조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칭해서 경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박물관뿐만 아니라 뭐 주한미국 대사관 경내 이럴 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번 발표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루어진 변경 조치는 새롭고 또 흥미로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관한 담론을 전달할 기술을 개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보다 풍성하고 보다 어, 그 관람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어,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immersive 이렇게 해서 immersion이라고 하나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몰입 학습할 때도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러티브라고 어떤 거대한 주제를 직접 면전에서 대화하진 않으면서 그렇지만 어떤 일정 그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라든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듯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담론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이 내러티브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그 미리 알면 식별이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convers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conversation은 대화죠. 진짜 면전에서 하는 대화인데 그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미국 사람들이 담론이라고 많이 씁니다. 거대 담론할 때 쓰는 담론. 지난 주말 현충일 기간에 거쳐 어, 열린 이 박물관의 가장 최근의 전시는 명칭이 인카운터 즉 조우라고 되어 있고 어, 관람객들을 16명의 그 개인들의 삶을 어, 따라 쭉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연합국과 연합국과 그 동맹국 그 전투병들 그리고 영국의 그 식민지였던 그 인도의 병사들 그리고 어, 군수 공장에서 어, 작업을 하는 여성 그리고 반전 그 입장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 그 공판에 회부되고 그 체포되었던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이제 보시죠. LI는 일반적으로 동맹이죠. 한미 동맹 관계할 때 쓰는 동맹인데 세계 전쟁에서는 세계 대전에서는 이거 그좀 유명하죠. 연합이라고 일반적으로 연합이라고 그러면 컴바인드 2개국 그 3개국 이상은 어, coalition 이렇게 가는데요. 이건 세계 대전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 그 파워 이렇게 해서 이게 1차 세계 되기 전 당시에 이제 연합국주가 맞서 싸웠던 동맹국이라고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보면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추축국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로 이제 옮겨보면 추축국이라고 이때는 엑시스를 쓰죠. 엑시스 파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군수 공장 이 조합으로 가면 딱 그 군수 공장인데요. 군수라는 말이 있죠. 군수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전체를 기획하고 조달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이거는 logistic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군수품 자체는 material 이렇게 합니다. material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에다가 끝에 el로 끝납니다. material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munition은 ammunition처럼 그 경우에 따라서 guided munition 그러면 유도탄 이래갖고 탄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 군수공장 하고 구분해서 조병창이라고 병기를 제조하는 곳, 즉 무기만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armory라고 합니다. 조병창 같이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 반대한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들일 것 같아요. 병역, 거부자를 얘기하죠. consensus objector 할 때 거부자. 자, 그리고 디저터는 탈영병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센터하고 당연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체포가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진짜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요즘에. 체포 관련해서 보시죠. 검거, 어프리엔트까지 있고요. 그 다음 적발, 그리고 인투커스터리, 연행, 그리고 정식 사건 기록되는 입건, 그리고 디테인은 구속부터 불법적인 억류까지 됩니다. 그런데 정식 당국에서 하는 억류는 이걸 씁니다. internment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incarceration 수감이라고 해서 교도소, 구치소, 뭐 정신병원 뭐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가둬지는 거예요. 그 수감. 투옥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투옥은 imprisonment 이렇게 되시고요. 자, be in custody 이렇게 하면 구금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김건희 여사 또 그 신병 확보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gain custody of somebody 그 신병 확보 계시고요. 자, 반전인데 이게 무기 쪽에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쓰게 되면 대전차라고 이렇게 꼭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일기와 서한 그 사진 으로 그 제작된 이 조우 전시회에는 최첨단 미디어 전광판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전광판은 그 1.25 밀리미터 미리 화소 피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를 사용한 어,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그 전광판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나놀루멘스라는 그 기업이 제공한 것입니다. 최초의 그 동종 최초의 미국 내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그 설치 예술입니다. 보시죠. 픽셀은 이제 화소라고 점처럼 찍는 거 아시죠? 화면 구성하기 위해서 까만 그 점처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선명도나 이 해상도 이런 해상도 레졸루션, 선명도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 이 피치는 이 화소들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해석은 안 합니다. 피치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이 방금 얘기 드렸던 해상도가 있고 이제 그 선명도가 있는데 이 픽셀 화소를 얼마나 찍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선명도가 높겠죠. 그런데 똑같은 선명도라 하더라도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데 갑자기 한쪽만 화면을 더 키워요. 확 키우면 이 선명도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박물관의 박물관의 목표는 이 조그 전시회가 단순히 유물과 사료를 선보이는 것을 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력 이동 및 어, Stop with 그 삼엽기에 부착됐던 대갈못 수를 수에 깊이 파고 들면서 설치물은 완전하게 이 관람객의 시선을 시청각 쪽으로 사로잡고자 하는데요. 그것도 어, 심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즉 감정이 복받치게 되는 그 수준으로 이루어지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점은 전쟁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쟁을 살아냈던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어, 전한, 전한다고 박물관 측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갈못이라고 해서 좀 웃긴 말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진짜 직관적이에요. 이 대갈이 크잖아요. 이게 대갈못인데 리벳이라고. 이게 이제 묘사를 쓸 때는 그만큼 못으로 고정시키듯이 꽉 붙잡아두는 뭐이 리베링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그냥 비행기에 박혀 있던 대갈못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벳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릴리스라는 말이 프레스가 같이 나와주면 뉴스 내지는 프레스 릴리스 이러면 보도 자료인데 기사 쓰라고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프레스 이런 게 빠지고 그냥 릴리스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릴리스만라고만 나올 때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try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접두사로 셋, 3, 숫자 3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세 개를 달고 있는 항공기를 얘기합니다. 삼엽기라고 하는데요. 뭐, 복엽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플레인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자, 그리고 engagement가 방금 전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것도 예, 전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교전 수칙, 자, 그 다음에 대북 포용 정책, 기타 동참, 뭐 교류 이런 정도의 해석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리고 휴머는 그냥 진짜로 그 동물이 아닌 인간의 면모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휴메인은 인간미가 느껴지는 어떤 이 자선 그런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는 그런 단어죠. 휴메인, 자비로운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휴메인은. 그래서 동물 미국 같은 경우에 휴메인 소사이어티라고 동물들을 이제 유기견이라든가 뭐 그런 거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하는 그런 협회에 휴메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자, 그리고 휴메니테리언은 제일 많이 듣죠. 인도주의적. 그리고 휴머니스틱은 명상태 휴메니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문학 쪽에 과목 명칭이 들어가기도 하죠. 휴머니스틱, 인본주의 인문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첨단 전쟁 박물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